그날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개가 도둑이 됐습니다. 저 하얀 개! 내 생선 물고 튀었다! 잡아! 백구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 봤다는데 하얀 개가 뭔가 몰고 가는 걸.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합시다. 더 이상 예외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달렸습니다. 저도 달렸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하하, 심장이 약이 없으면 이게 뭐죠? 쓰레기통에서 나온 이 포장지들은 이건 제가 버린 게 아니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물어온 건 생선이 아니라 제 목숨이었다는 걸. 백구는 우리 시장의 영웅입니다. 진실을 지켜낸 영웅이에요. 누가 개고 누가 사람인지 그날 이후로는 쉽게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한 달 전 일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68년을 살면서 가장 억울했던 날을 꼽으라면 바로 그날 장마가 한창이던 7월의 어느 목요일이었어요. 매화 전통시장 골목은 빗물로 자글자글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니까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이더니 굵은 빗방울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천막마다 빗소리가 북소리처럼 둥둥 울렸고 골목 여기저기 웅덩이가 생겨서 사람들이 발끝 조심조심 걸어 다녔습니다. 아이고, 또 비가 오네. 복순 아주머니가 자기 가게 처마 밑에서 혀를 차며 중얼거렸어요. 장마철엔 손님도 뜸하고 무엇보다 길이 미끄러워서 어르신들 다니기 힘들거든요. 저는 순덕 찬방 앞에서 김장김치 양념을 다시 버무리고 있었어요. 반찬 가게라고 해도 평수가 한 평 남짓한 조그만 가게예요. 계산대 하나, 냉장고 하나, 그리고 반찬통들 몇 개가 전부인 그런 곳이죠. 백구는 제 발치에 손바닥만 한 방석을 깔고 누워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길 건너편 박만수 씨 생선가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박만수 씨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그 사람 평상시엔 어서 오세요. 싱싱한 생선 하고 손님 끌던 목소리가 그날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쳐다봤는데 박만수 씨가 가게 진열대를 이리저리 뒤지고 있는 거예요. 손에 든 얼음 국자로 얼음 덩어리들을 헤치면서 뭔가 찾고 있었어요. 분명히 여기 놨는데 어디 갔지? 혼잣말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 순간 박만수 씨 시선이 우리 백구에게 꽂혔습니다. 백구는 그때 막 일어나서 하품을 한번 크게 하고 있었어요. 입에는 뭔가 하얀 봉지 같은 게 물려 있었네요. 비에 젖어서 축축하게 늘어진 비닐봉지 말이에요. 저것 봐. 박만수 씨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게가 내 생선 물어갔어. 순간 시장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서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복순 아주머니도, 옆가게 사장님도, 심지어 지나가던 손님들까지도요. 에이, 설마. 저는 얼떨결에 중얼거렸어요. 우리 백구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막상 백구 입을 보니까 정말로 뭔가 하얀 게 물려 있더라고요. 거기서 박만수 씨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어요. 임대료 3달 밀린 상황에서 생선까지 없어지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을 거예요. 백구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평소 같으면 꼬리를 흔들며 사람한테 다가갔을 텐데 그날은 뭔가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듯이요. 백구야. 저도 황급히 일어나 백구를 불렀어요. 그런데 백구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갑자기 골목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입에는 그 젖은 봉지를 꽉 물고 말이에요. 저 하얀 게 내 생선 물고 튀었다. 잡아. 박만수 씨의 고함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마을 축제의 한 장면처럼요. 아니, 축제가 아니라 마녀 사냥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잡아. 이게 도둑이야. 어디로 갔어? 저기 간다. 사람들의 외침이 빗소리와 뒤섞였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뛰었습니다. 우리 백구를 보호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뛰어가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백구 입에 물린 그 봉지, 생선 포장지치고는 너무 작았어요. 그리고 모양도 좀 이상했고요. 멀리서 보니까 비에 젖어서 은빛으로 번득이길래 생선 꼬리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냥 흰 비닐봉지였거든요. 백구야, 이리 와. 제가 소리쳤지만 백구는 계속 달렸어요. 골목 안쪽, 더 안쪽으로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제 발이 미끄러운 바닥에 걸렸습니다. 중심을 잃고 휘청했어요. 손을 뻗어 뭔가라도 붙잡으려 했지만 허공을 헛저었죠. 그리고는 꽈당 넘어졌습니다. 엉덩방아를 3개 찧으면서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순간 무릎이 쨍하고 아팠지만 더 심각한 건 가슴이었어요.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덜컥덜컥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요. 부정맥이 시작된 거예요.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등줄기로 흘러내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치마 주머니에서 뭔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하얀 비닐봉지 하나가 웅덩이에 떨어져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맞다. 제 약봉지였어요. 아침에 약국에서 받은 부정맥약과 혈압약이 들어있던 봉지 말이에요. 아이고. 일어나서 그 봉지를 주우려고 했는데 이미 빗물에 젖어서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바로 백구가 달려간 방향으로 말이에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백구 입에 물린 그 봉지, 혹시 제 약봉지였던 건 아닐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복순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줬어요. 아이고, 얼굴이 새하얘졌네요. 어디 다쳤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심장은 계속 불규칙하게 뛰었고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약을 먹어야 했는데 그 약이 든 봉지가 지금 우리 백구 입에 물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답답했죠. 저게 잡았나? 아직이요. 골목 깊숙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어요. 마치 사냥감을 쫓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 사냥감이 바로 제가 7년 동안 키워온 우리 백구라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때 난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순간이 모든 게 시작된 지점이었어요. 오해도, 누명도, 그리고 진실을 찾아가는 여행도 말이에요. 개입에 물린 그 젖은 봉지가 제 목숨줄이었다는 걸요.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사람들의 외침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젖은 바닥에서 일어나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었지만 이제 더 큰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날 오후 매화 전통시장에 퍼진 소문은 이랬습니다. 순덕이네 개가 도둑질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복잡했어요. 아니, 어쩌면 너무 단순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멀뚱멀뚱 쳐다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죠. 가슴이 여전히 답답했거든요. 부정맥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요. 백구야,
조그만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평소 같으면 제 발치에서 자고 있을 텐데 어제 그 소동 이후로 백구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시 다쳤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욕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68년을 산 얼굴이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였어요. 특히 눈가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고요. 윤순덕, 정신 차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평상시 루틴을 지켜야 해요. 그래야 마음도 차분해지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약통을 열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칸이 비어 있었어요. 어제 먹을 약이 그 봉지 안에 들어 있었으니까요. 하얀 알약 2개, 노란 알약 하나. 작지만 제 목숨을 지켜주는 소중한 것들이었죠. 약국 가야겠네. 혼잣말을 하며 가방을 챙겼어요. 오연지 약사님한테 사정 얘기하고 임시로 약을 받아와야 했어요. 부정맥은 하루라도 약을 걸으면 위험하거든요. 새벽 5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내린 비는 그쳤지만 골목 여기저기 웅덩이가 남아 있었어요. 제 발걸음이 물웅덩이에서 찰푹찰푹 소리를 냈어요. 찬방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켜지는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윙윙 소리. 평소 같으면 편안했을 이 소리들이 그날은 왠지 쓸쓸하게 들렸어요. 콩나물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집어서 머리와 꼬리를 따내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손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일의 힘인 것 같아요. 생각을 정리해주는 힘 말이에요. 순덕 씨 벌써 나왔네? 창문 너머로 복순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분도 일찍 나오시는 편이거든요. 네, 일찍 일어나서요. 대답하며 문을 열었어요. 복순 아주머니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어제 그 일, 괜찮았어요? 걔는 찾았어? 아직이요. 짧게 대답했어요.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복순 아주머니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입이 너무 가벼워서요. 한번 얘기하면 시장 전체에 소문이 퍼져요. 에휴, 걱정이 많겠어요. 근데 정말 생선을 훔쳤을까요? 순떡신의 개가? 우리 백구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조금 딱딱해졌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우리 백구를 의심하는 건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야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다 봤다는데 본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복순 아주머니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요즘 회장님이 개 문제로 예민하다던데. 시장 이미지 때문에 난리라고 하던데.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서정필 회장 얘기였어요. 그 사람은 겉으로는 상인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작은 가게들 말이에요. 뭐가 시장 이미지에 문제가 되는 건지. 중얼거렸더니 복순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있잖아요, 순덕 씨. 사실 말 안 했는데. 회장님이 최근에 노점 정리 얘기를 자주 해요. 규정에 안 맞는 가게들 정리하겠다고요. 규정이요? 애완동물 출입 금지, 가게 크기 제한, 위생 기준. 뭐 그런 거요. 근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같은 작은 가게들은 다 걸려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러고 보니 최근에 골목 안쪽 작은 가게 몇 개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다들 장사가 안 된다고 했지만 이제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백구 때문에 더 타겟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복순 아주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어제 그 소동으로 우리가 회장님 눈에 확실히 띄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 백구는 정말 얌전한 애니까. 하지만 말끝이 흐려졌어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아니, 백구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문제였어요. 복순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 영철이가 죽은 게 벌써 5년 전이에요.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죠. 병원비며 장례비며. 그때 집도 팔고 적금도 다 깼어요. 아들 민호는 부산에서 직장 다니는데 자기 살기도 바쁜 나이잖아요.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힘든 소리는 안 했어요. 그렇게 혼자가 된 제게 백구가 왔어요. 그때 백구는 강아지였는데 시장 골목에서 홀로 떨고 있더라고요. 누가 버렸는지 길을 잃었는지 서로 의지할 데가 없는 처지라 그런지 금세 가까워졌어요. 우리 둘이 살아보자. 그때 백구에게 했던 말이에요. 7년이 흘렀고 이제 백구는 중년이 되었고 저는 노년이 되었어요. 서로에게 가족이 되었죠. 아침 8시쯤 되니까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을 텐데 오늘은 그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순덕 아줌마.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옆 건물 3층에 사는 초등학생 지수였어요. 학교 가는 길에 항상 들러서 백구를 쓰다듬고 가는 아이죠. 백구는 어디 있어요? 잠깐 나갔어. 거짓말이었지만 아이에게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언제 와요? 오늘 새 간식 가져왔는데. 작은 손에 개 비스킷이 들어 있었어요. 자기 용돈으로 산 거겠죠. 오면 전해줄게. 아이는 아쉬워하며 학교로 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백구는 단순히 제게가 아니라 이 시장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였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약국에 갔어요. 어제 약 봉지를 잃어버렸어요. 오연지 약사님께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분은 침착하게 들어주시더니 처방전을 확인했어요. 부정맥약이 들어 있었다고 하셨죠? 언제부터 복용하셨어요? 3년 전부터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하루 걸렀다고 큰 문제는 없겠지만 계속 복용하셔야 해요.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는 더욱 중요하고요. 새 약을 받아 나오면서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일단 당장 급한 건 해결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걱정이 밀려왔어요. 박만수 씨 가게 앞을 지날 때였는데 그 사람이 몇몇 상인들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걔 문제 확실히 해결해야 해요. 이번 기회에. 목소리가 작았지만 귀에 들어왔어요. 제 쪽으로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고요.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차렸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그냥 밥 한 그릇에 김치만 올려서 대충 먹었어요. 오후 2시쯤 문득 어제 이 시간에 모든 일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히 24시간 전이었죠. 백구야, 어디에 있니?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백구가 정말로 잘못한 게 없다면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혹시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복순 아주머니가 또 찾아왔어요. 순덕 씨, 큰일 났어요. 왜요? 박만수 씨가 상인회에 정식으로 신고했대요. 개 도둑 사건으로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내일 오전에 긴급 회의한다고 해요. 이 문제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던 제가 하루 만에 시장의 문제아가 되어버린 거죠. 어떡하죠, 순덕 씨? 복순 아주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백구가 정말로 잘못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나만은 확실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될 거라는 것.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 백구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 다음날 아침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오전 9시부터 상인의 사무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평소라면 각자 가게 차리기 바쁠 시간인데도 말이에요. 긴급회의라고 하니까 다들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순덕 찬방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반찬통을 닦다가도 자꾸 시선이 사무실 쪽으로 갔어요. 마음은 벌써 그곳에 가 있는데 몸은 여기 있으니까 뭐든 제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순덕 씨, 준비됐어요? 복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뭘 준비해요? 회의 말이에요. 곧 시작한다고 하던데. 그러고 보니 사무실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였죠. 가야 하나요? 당사자인데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복순 아주머니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다리가 떨려서 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거의 못 잤거든요. 백구 걱정에, 오늘 회의 걱정에.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올 리가 없었죠. 순덕 씨, 괜찮을 거예요. 복순 아주머니가 제 팔을 살짝 잡아줬어요. 그 따뜻함에 조금 힘이 났어요. 상인의 사무실로 향하는 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은 동정 어린 눈빛을, 어떤 사람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스러운 건 박만수 씨의 시선이었어요. 드디어 오셨네요. 박만수 씨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더 야위어 보였어요. 생선가게 장사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까딱했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미 열댓 명이 앉아 있었어요. 장 반장님, 정육점 사장님, 채소가게 아주머니들. 시장의 주요 상인들이 거의 다 모인 거예요. 맨 앞자리에는 서정필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맨 모습이 여느 때보다 더 권위적으로 보였어요. 앉으세요. 서정필 회장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준비된 자리는 맨 앞줄,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마치 피고석 같았죠. 윤순덕 씨 맞죠? 네.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갑자기 입이 바싹 말랐거든요.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사건이라고 하시면 본인께가 박만수 씨 생선을 훔쳤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왠지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확인만 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백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목격자가 여러 명 있다고 들었는데요. 박만수 씨가 끼어들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하얀 개가 제 가게에서 뭔가를 물고 도망가는 걸. 백구 입에 있던 건 생선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반박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부족했어요. 정확히 뭐였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럼 뭐였다는 겁니까? 박만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건 말문이 막혔어요. 제 약봉지였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게다가 백구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고요. 증거도 없이 우기기만 하시면 곤란하죠. 서정필 회장의 말에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회장님,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장 반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순덕이네 걔가 7년 동안 시장에서 사고 한 번 친 적 없잖아요. 애들도 좋아하고. 그게 문제입니다. 장 반장님. 서정필 회장이 끊어 말했어요. 시장 내 애완동물 출입은 엄연히 규정 위반이에요. 지금까지 눈 감아줬지만 이제는 한계입니다. 규정이요? 복순 아주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작년에 개정된 전통시장 운영 규정입니다. 위생과 안전을 위해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언제 그런 규정이 생겼는지도 몰랐고요. 그런 규정이 있다면 미리 알려주셨어야죠? 장 반장님이 따졌어요. 공고는 했습니다. 게시판에 붙여놓았고요. 서정필 회장이 냉정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외는 없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단순히 백구 문제가 아니라 아예 시장에서 쫓아내려는 거였어요. 잠깐만요. 정육점 사장님이 손을 들었어요. 그 규정으로 치면 우리 가게들도 다 문제 있어요. 면적이나 시설 기준 같은 것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어떻게 해요? 채소가게 아주머니도 거들었어요. 서정필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전통시장도 현대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 말에 사무실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다들 자기 일처럼 느끼기 시작한 거죠. 현대적 운영이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장 반장님이 묻자 서정필 회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첫째, 애완동물 출입 금지. 둘째, 가게 면적과 시설 기준 강화. 셋째, 위생관리 강화. 읽어나갈수록 제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우리 같은 작은 가게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기준들이었거든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복순 아주머니가 항의했어요. 심하다고요? 다른 시장들은 이미 다 적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적응하시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쫓아내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죠.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지구대 순경이었어요. 신고건으로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순경을 쳐다봤어요. 깨 도둑 신고요. 조사해야 할 게 있어서요. 박만수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경찰까지 오셨군요. 이제야 제대로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순경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우선 CCTV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박만수 씨, 가게 앞 카메라 녹화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게 그날 하필 고장이 나서 박만수 씨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고장이요? 언제부터 고장 났습니까? 그날 오후부터. 아니, 아침부터였나? 말이 앞뒤가 안 맞았어요. 순경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일단 다른 각도의 CCTV들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시장 입구, 골목 초입. 증거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니까요. 그 순간 저에게 한 줄기 희망이 생겼어요. 혹시 어딘가에 진실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결론은 나중에 내리는 걸로 하죠. 장 반장님이 정리하려 했지만 서정필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개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규정 위반은 확실합니다. 이번 주 내로 정리해 주세요. 이번 주 내로요? 너무 오래 끌 수는 없어요. 시장 이미지를 위해서라도요. 회의가 끝났지만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백구를 찾는 것도 급하지만 이제는 가게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복순 아주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순떡 씨,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백구도 없고 증거도 없고 이제는 규정까지 바뀐 상황에서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어제 이 시간쯤 모든 게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를 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백구야, 어디에 있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백구가 돌아와야 모든 게 해결될 텐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어요. 그날 오후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가게로 돌아왔는데 평소 같으면 손님 몇 분이라도 있을 시간인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예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네. 생각하며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는데 복순 아주머니가 황급히 뛰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순덕 씨,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또 도둑질이 일어났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디서요? 정육점에서요. 장 반장님 가게. 포장한 고기가 없어졌다고 해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또 우리 백구 때문은 아니겠죠? 백구는 아직도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백구가 그런 건 아니죠? 그게 목격자가 또 있어요. 복순 아주머니가 말끝을 흐렸어요. 하얀 개를 봤다고 해요. 비닐봉지를 물고 뛰어가는 걸.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우리 백구가 정말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하얀 개가 있는 건가요? 누가 봤어요? 채소가게 미선 씨요. 오후 2시쯤이라고 하던데. 바로 제가 회의에서 돌아온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저는 여기 가게에 있었고 백구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는데 정육점으로 급히 향했어요. 이미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장 반장님은 평소에 온화한 표정이 아니라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고요. 장 반장님,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아, 순떡이. 장 반장님이 제게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동정과 의심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 백구가 그런 짓을 했다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장 반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에는 좀 다르네. 포장한 고기가 통째로 없어졌어. 통째로요? 응. 불고기용으로 썰어서 포장해 둔 거. 한 근 정도 되는 것 말이야. 그 정도면 꽤 큰 포장이에요. 우리 백구가 물고 다니기에는 너무 컸어요. 혹시 다른 개는 없을까요? 이 시장에 하얀 개가 또 있나? 너도 알잖아, 순떡아. 맞는 말이었어요. 매화 전통시장에서 하얀 개는 우리 백구가 유일했어요. 미선 씨가 정확히 봤다고 하네. 채소가게 미선 씨가 다가왔어요. 평소 조용한 분인데 그날은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하얀 개가 비닐봉지를 물고 뛰어가는 걸. 어느 방향으로 갔어요? 골목 안쪽이요. 저기 약국 쪽으로. 그 방향은 우리 집 쪽이었어요. 혹시 백구가 집으로 돌아온 건가 싶어서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 실망스러운 대답이었어요. 그때 박만수 씨가 나타났어요. 어제보다 더 공격적인 표정이었어요. 이제 믿겠어요? 저개가 상습 도둑이라는 걸.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제가 반박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확실하지 않다고요? 이틀 연속으로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박만수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제는 제 생선, 오늘은 정육점 고기. 다음엔 뭘 훔칠 겁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박만수 씨 말이 일리가 있다는 분위기였어요. 순덕 씨도 이제 인정하셔야죠. 정육점 옆 가게 사장님도 거들었어요. 개를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우리 모두 피해봐요. 그러게요. 이러다 시장 전체가 도둑 시장이라고 소문날 텐데.
복순 아주머니까지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 백구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평소 좋게 봐주던 분들까지도요. 순떡아, 장 반장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이번엔 피해 금액이 좀 커서. 장 반장님, 내 입장도 생각해줘. 고기가 통째로 없어졌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이해는 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7년 동안 이 시장에서 함께 지내온 사이인데 이렇게 의심받는 게 서러웠거든요. 그때 서정필 회장이 나타났어요. 마치 이 상황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또 도둑질이 일어났어요. 박만수 씨가 바로 보고했어요. 또요? 서정필 회장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엔 어디서? 정육점에서요. 포장한 고기가 없어졌대요. 역시 예상했던 일이군요. 서정필 회장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예상했다고요? 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문제는 한번 시작되면 계속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연히 원인을 제거해야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원인이 뭔지는 불 보듯 뻔했어요. 바로 저와 백구였죠. 순떡 씨. 서정필 회장이 제게 시선을 보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라고 하면 개 문제도 그렇고 가게 규정 문제도 그렇고요. 더 이상 예외는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였어요. 이제 도망갈 곳도 없다는 뜻이었죠. 회장님,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닙니까? 장 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정필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성급한 게 아니라 늦은 겁니다. 벌써 이틀 연속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하지만 아직 조사도 안 끝났는데. 조사는 경찰이 하겠지만 우리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속마음은 뻔했어요. 이 기회에 저를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저게 때문에 시장 이미지만 나빠지네. 요즘 관광객들도 줄었는데 이런 소문까지 나면 차라리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백구를 불러봤어요. 백구야, 집에 있니? 대답은 없었어요. 여전히 빈 집이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이틀 만에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가슴이 또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부정맥이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약통을 꺼내 약을 먹었어요. 물과 함께 삼키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제 약봉지를 백구가 물고 간 게 맞다면 백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와 오늘 2번 다 목격된 시간이 오후 2시경이었어요. 그리고 2번 다 제가 다른 일로 바쁜 시간이었죠. 어제는 넘어져서 정신이 없었고 오늘은 회의 때문에 자리를 비웠고 설마 혹시 누군가가 일부러 그 시간을 노린 건 아닐까요? 백구가 없다는 걸 이용해서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게다가 목격자들이 분명히 하얀 개를 봤다고 했는데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고 증거가 없으면 정말로 시장에서 쫓겨날지도 몰랐어요. 백구야, 제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간절히 빌었어요. 우리 백구가 돌아와서 진실을 말해주기를.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잠에서 깼어요. 아니, 정확히는 잠들지 못했다가 포기하고 일어났다고 해야겠네요. 하루 종일 시장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이러다 정말 쫓겨나는 건 아닐까?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문을 열어 새벽 공기를 마셨어요. 시장 골목이 고요했어요. 이 시간에는 청소차 소리만 들릴 뿐이죠. 청소차. 그러고 보니 요즘 새로 온 미화원이 있었어요. 최다연 씨라고 하던가요? 말수가 적어서 인사만 주고받았지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은 없었어요. 윙윙거리는 청소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우리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새벽 4시 반 정확한 시간이었어요. 문득 마음이 답답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집 안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청소차에서 내린 최다연 씨에게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그분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른 시간에 나온 걸 의외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잠이 안 와서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다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제 일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한숨과 함께 내뱉은 말이었어요. 다연 씨는 잠시 주위를 살펴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할머니, 혹시 그날 뭔가 떨어뜨리지 않으셨어요?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날, 비 오던 날 말이에요. 떨어뜨렸다고요? 다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뭘 보셨다고요? 할머니께서 넘어지실 때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정말이에요? 희망의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얀 봉지였어요. 빗물에 떠내려가는 걸. 바로 그거였어요. 제 약봉지. 그럼 백구가 그걸 물고 간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걔가, 아니, 백구가 달려와서 그 봉지를 물고 갔어요. 드디어 진실을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럼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백구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다연 씨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제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요. 24시간 녹화하거든요. 그 장면도 다 찍혔어요. 정말 완벽한 증거가 있었던 거네요. 그럼 그 영상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하지만 다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이 함부로 영상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회장님이요? 네. 어제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왔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영상을 함부로 보여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서정필 회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벌써 손을 써놓은 거였네요. 하지만 이건 억울한 누명을 벗는 일이잖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도 이 일자리가 필요해요. 다연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혼자 사는데 이 일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그 말에 마음이 착잡했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도 저처럼 약한 처지였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조용히 하고 계세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정말요? 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연 씨는 다시 주위를 살펴보더니 청소도구를 들었어요. 지금은 누군가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분이 청소를 시작하자 저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오전 8시쯤 되니까 약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현지 약사님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할머님.
오현지 씨가 반갑게 인사해줬어요. 약사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무슨 일이세요? 그날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약봉지를 떨어뜨린 것부터 백구가 그걸 물고 간 것까지. 아, 오현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백구가 할머님 약을 구해온 거네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도둑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정맥약이 젖으면 정말 위험해요. 특히 할머님 나이에는. 약사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만약 그날 약을 못 드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스트레스까지 받고 계시니까.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백구가 제 목숨을 구해준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떨렸어요. 우리 백구가 진짜 영웅이었던 거죠. 증거가 있다면 꼭 보여주세요. 억울한 누명 받을 일이 아니에요. 약국을 나와서 시장을 걸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순덕 씨, 복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 조사 내일이라던데. 글쎄요. 최선을 다해볼 수밖에요. 증거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바로 그 증거가 있는데 보여줄 수 없다는 게 답답했어요. 점심때쯤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박만수 씨가 CCTV 업체 불러서 수리한다던데. 갑자기 왜? 경찰 조사 때 필요하다고.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고장났다고 했는데 갑자기 수리를 한다고 하니까요. 오후 2시쯤 또 소동이 벌어졌어요. 또 도둑이야. 이번에는 복순 아주머니 가게에서였어요. 쌀이 없어졌어. 포장한 쌀. 또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얀 개를 봤다는 목격담. 이젠 확신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백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는데 계속 하얀 개가 나타나다니. 게다가 매번 제가 바쁜 시간에. 이건 누군가 고의로. 중얼거렸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다연 씨가 조용히 찾아왔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왜요? 회장님이 내일까지 비디오 영상을 모두 삭제하라고 하셔서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삭제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고발당할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으로선 죄송해요. 다연 씨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까지 입을 막혀버린 거였으니까요. 백구야, 제발 돌아와. 창밖을 보며 간절히 빌었어요. 내일은 경찰 조사 그리고 최후 통첩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4시 잠에서 깼어요. 아니, 정확히는 잠들지 못했다가 포기하고 일어났다고 해야겠네요. 하루 종일 시장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이러다 정말 쫓겨나는 건 아닐까?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문을 열어 새벽 공기를 마셨어요. 시장 골목이 고요했어요. 이 시간에는 청소차 소리만 들릴 뿐이죠. 청소차. 그러고 보니 요즘 새로 온 미화원이 있었어요. 최다연 씨라고 하던가요? 말수가 적어서 인사만 주고받았지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은 없었어요. 윙윙거리는 청소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우리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새벽 4시 반 정확한 시간이었어요. 문득 마음이 답답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집 안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청소차에서 내린 최다연 씨에게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그분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른 시간에 나온 걸 의외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잠이 안 와서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다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제 일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한숨과 함께 내뱉은 말이었어요. 다현 씨는 잠시 주위를 살펴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할머니, 혹시 그날 뭔가 떨어뜨리지 않으셨어요?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날, 비 오던 날 말이에요. 떨어뜨렸다고요? 다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뭘 보셨다고요? 할머니께서 넘어지실 때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정말이에요? 희망의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얀 봉지였어요. 빗물에 떠내려가는 걸. 바로 그거였어요. 제 약봉지. 그럼 백구가 그걸 물고 간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백구가 달려와서 그 봉지를 물고 갔어요. 드디어 진실을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럼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백구는 도둑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다현 씨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제 차에 대시캠이 있어요. 24시간 녹화하거든요. 그 장면도 다 찍혔어요. 정말 완벽한 증거가 있었던 거네요. 그럼 그 영상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하지만 다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이 함부로 영상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회장님이요? 네. 어제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왔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대시캠 영상을 함부로 보여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서정필 회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벌써 손을 써놓은 거였네요. 하지만 이건 억울한 누명을 벗는 일이잖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도 이 일자리가 필요해요. 다현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혼자 사는데 이 일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그 말에 마음이 착잡했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도 저처럼 약한 처지였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조용히 하고 계세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정말요? 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현 씨는 다시 주위를 살펴보더니 청소 도구를 들었어요. 지금은 누군가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분이 청소를 시작하자 저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오전 8시쯤 되니까 약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연지 약사님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할머님. 오연지 씨가 반갑게 인사해줬어요. 약사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무슨 일이세요? 그날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약봉지를 떨어뜨린 것부터 백구가 그걸 물고 간 것까지. 오연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백구가 할머님 약을 구해온 거네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도둑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정맥락이 젖으면 정말 위험해요. 특히 할머님 나이에는. 약사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만약 그날 약을 못 드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스트레스까지 받고 계시니까.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백구가 제 목숨을 구해준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떨렸어요. 우리 백구가 진짜 영웅이었던 거죠. 증거가 있다면 꼭 보여주세요. 억울한 누명 받을 일이 아니에요. 약국을 나와서 시장을 걸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순덕 씨, 복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 조사 내일이라던데. 글쎄요.
최선을 다해볼 수밖에요. 증거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바로 그 증거가 있는데 보여줄 수 없다는 게 답답했어요. 점심때쯤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박만수 씨가 CCTV 업체 불러서 수리한다던데. 갑자기 왜? 경찰 조사 때 필요하다고.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고장났다고 했는데 갑자기 수리를 한다고 하니까요. 오후 2시쯤 또 소동이 벌어졌어요. 또 도둑이야. 이번에는 복순 아주머니 가게에서였어요. 쌀이 없어졌어. 포장한 쌀. 또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얀 개를 봤다는 목격담. 이젠 확신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백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는데 계속 하얀 개가 나타나다니. 게다가 매번 제가 바쁜 시간에. 이건 누군가 고의로. 중얼거렸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다연 씨가 조용히 찾아왔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왜요? 회장님이 내일까지 비디오 영상을 모두 삭제하라고 하셔서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삭제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고발당할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으로선 죄송해요. 다연 씨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까지 입을 막혀버린 거였으니까요. 백구야, 제발 돌아와. 창밖을 보며 간절히 빌었어요. 내일은 경찰 조사 그리고 최후 통첩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새벽부터 시장이 술렁거렸어요. 경찰이 온다는 소문이 퍼져서 상인들이 일찍부터 나와 있었거든요. 마치 구경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웅성거렸어요. 오전 10시 정각 지구대 순경 2명이 시장에 도착했어요. 한 명은 어제 왔던 분이고 한 명은 처음 보는 여성 순경이었어요. 윤순덕 씨 맞으시죠? 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새 1시간도 못 잤거든요. 신고된 사건들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상인의 사무실에서 진행하죠. 사무실로 향하는 길, 사람들이 줄줄 따라왔어요. 마치 죄인을 끌고 가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 안에는 이미 서정필 회장과 박만수 씨, 장 반장님, 복순 아주머니 등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법정 같았어요. 우선 피해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순경이 노트를 펼쳤어요. 첫 번째, 박만수 씨 생선 가게. 피해 품목과 금액은 생선 2마리, 약 2만 원 상당입니다. 박만수 씨가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목격 상황은 제가 직접 봤습니다. 하얀 개가 뭔가를 물고 도망가는 걸. 두 번째, 장 반장님 정육점. 포장한 불고기 한 근, 약 3만 원어치요. 장 반장님이 미안한 듯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목격자는 채소가게 미선 씨가 봤습니다. 세 번째, 복순 씨 가게. 쌀 2kg, 약 1만 원어치. 차례차례 피해 상황이 정리되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총 6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제 CCTV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경이 말하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 그게. 박만수 씨가 머뭇거렸어요. CCTV 상태가 어떻습니까? 고장나서 수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데이터가 다 지워졌어요. 언제 수리했습니까? 어제요. 업체에서 나와서. 순경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수리 시점이 좀 이상하네요. 왜 하필 조사 직전에? 그게 경찰 조사에 필요할까 봐서. 말이 앞뒤가 안 맞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걸 알 수 있었죠. 다른 CCTV는 어떻습니까? 시장 입구 쪽은 각도가 안 맞고
골목 안쪽은 사각지대가 많아서 서정필 회장이 나서서 설명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답변 같았어요. 그럼 물적 증거는 없다는 얘기네요? 순경의 말에 박만수 씨가 급해졌어요. 하지만 목격자가 여러 명 있잖아요. 다들 하얀 개를 봤다고.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때 제가 용기를 냈어요. 경찰관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그날 제가 약봉지를 떨어뜨렸어요. 백구가 그걸 물고 간 거라고 생각해요. 약봉지요? 네, 부정 맥약이 들어있던 봉지요. 비에 젖어서 위험했거든요. 순경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약국에서 확인하시면. 하지만 그것도 추측일 뿐 아닙니까? 서정필 회장이 끼어들었어요. 실제로 걔가 물고 간 게 약봉지인지 생선인지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백구가 없는 상황에서는 증명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때 복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순경님, 혹시 다른 CCTV는 없을까요? 민간 건물이나 청소업체 차량에 카메라가 있다고 들었는데 장 반장님도 거들었어요. 서정필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이미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영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네요. 공개할 수 없다고요? 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미 삭제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다연 씨한테 삭제하라고 압박한 건 바로 회장님이었는데, 그럼 결국 증거가 없다는 얘기네요. 순경이 정리했어요. 물적 증거도 없고 CCTV도 없고 증언만 있는 상황. 하지만 상황상 명백하잖아요. 박만수 씨가 소리쳤어요. 하얀 개는 저 집게뿐이고 3번 다 목격됐는데 목격 증언의 정확성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순경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특히 비 오는 날 멀리서 본 상황에서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모든 사람이 문 쪽을 돌아봤어요. 백구였어요. 젖은 몸으로 입에는 또 뭔가 하얀 봉지를 물고서 나타난 거예요. 백구야. 제가 소리쳤어요. 3일 만에 보는 우리 백구였어요. 백구는 저에게 달려와서는 발 앞에 그 봉지를 살살 내려놨어요. 마치 이것 좀 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봉지를 들어 올리니까 빨간 십자가 마크가 선명했어요. 이거 약국 봉지잖아. 복순 아주머니가 외쳤어요. 봉지 안에는 제가 잃어버린 부정 맥약이 들어 있었어요. 포장지는 젖어서 흐릿하지만 약은 비닐에 쌓여서 멀쩡했어요. 이게 증거 아닙니까? 장 반장님이 말했어요. 걔가 생선이 아니라 약을 구해온 거잖아요. 하지만 박만수 씨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바꿔치기한 거일 수도 있어요. 진짜 생선은 어디 갔습니까? 바꿔치기요? 네. 어딘가 숨겨뒀다가 지금 약으로 바꾼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서정필 회장이 거들었어요. 가능성은 있네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박만수 씨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 발치를 킁킁거렸어요. 왜 그러지? 백구가 자꾸 박만수 씨 신발을 냄새 맡았어요. 뭔가 이상한 냄새라도 나는 건지. 걔가 왜 저래요? 순경도 신기하게 봤어요. 백구는 박만수 씨를 한번 쳐다보더니 갑자기 사무실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어디 가는 거야? 모든 사람이 따라 나갔어요. 백구는 박만수 씨 가게로 직진했어요. 그리고는 가게 뒤편 쓰레기통 쪽에서 멈췄어요. 킁킁거리더니 짖기 시작했어요. 멍멍, 멍멍. 뭔가 발견한 것 같았어요. 순경이 쓰레기통을 열어봤어요. 뭐가 있나? 검은 비닐봉지들 사이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이게 뭐죠? 순경이 꺼내니까 생선 포장지였어요. 그리고 정육점 포장지, 쌀 포장지까지. 이게 뭐야? 박만수 씨가 당황했어요. 설명해 보세요, 박만수 씨. 순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범인이 누구였는지 이제 명확해진 거죠. 여기서 잠깐 이런 반전 넘치는 진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이런 작은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되거든요. 과연 박만수 씨는 뭐라고 변명할까요? 그리고 우리 백구는 어떻게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쓰레기통에서 나온 증거들을 보는 순간 시장이 조용해졌어요. 생선 포장지, 정육점 비닐봉지, 쌀 포장지. 며칠 전부터 사라졌다던 바로 그것들이었거든요. 박만수 씨, 순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만수 씨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손을 내저으며 급하게 말했어요. 이건 제가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버렸습니까? 모르겠어요. 누군가 제 쓰레기통에 몰래. 박만수? 장 반장님이 소리쳤어요. 그만해. 이제 그만. 아니에요, 장 반장님. 정말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박만수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스스로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좀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순경이 수첩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다연 씨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연 씨를 쳐다봤어요. 그분은 평소와 달리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증언하겠어요. 증언이요? 네, 제 차에 카메라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촬영했어요. 서정필 회장이 화들짝 놀랐어요. 다연 씨, 영상은 삭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해요, 회장님. 거짓말이었어요. 다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삭제하라고 하셨지만 할머니가 너무 억울해하셔서 차마 지울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서정필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네, 알아요. 다연 씨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다 여기 있어요. 첫날부터 어제까지. 모든 진실이요. 순경이 다가왔어요.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에요. 다연 씨가 화면을 켰어요.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그날 오후가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비 오는 골목, 제가 넘어지는 모습,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지는 장면까지. 저기 보세요. 복순 아주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할머니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져요. 화면 속에서 하얀 봉지가 빗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구가 달려와서 그 봉지를 조심스럽게 물어가는 모습까지. 약봉지네요. 오연지 약사님이 나타났어요.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화면을 보고 계셨어요. 십자 표시가 보여요. 분명히 우리 약국 봉지예요. 박만수 씨가 변명했어요. 하지만 그건 첫날 일이고 다음 날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다연 씨가 두 번째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에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오후 2시경 제가 상인회 회의에 참석한 시간. 박만수 씨가 정육점 앞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주위를 살피더니 진열대에서 뭔가를 집어들었어요. 저건 장 반장님이 떨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포장해둔 고기. 화면 속 박만수 씨는 고기를 들고 자기 가게로 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사람들에게 도둑이야 라고 소리치는 모습까지. 이게 뭐야, 박만수? 장 반장님이 화를 냈어요.
내가 훔친 거였어? 세 번째 영상도 마찬가지였어요. 박만수 씨가 복순 아주머니 가게에서 쌀을 가져가는 장면. 그리고 또 도둑이야. 라고 소리치는 모습. 아니에요. 박만수 씨가 절규했어요. 이건 합성이에요. 가짜 영상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너무 선명한 화면이었거든요. 왜 그랬어, 만수야? 복순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박만수 씨가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순경이 물었어요. 임대료를 못 내서. 박만수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집주인이 계속 독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도둑질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누명을 씌운 겁니까? 처음엔 그냥 조금만 가져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걔를 의심하니까 그게 더 쉬워 보였어요. 쉬워 보였다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의 개한테 누명 씌우는 게 쉬워 보였다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만수 씨가 제게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제 화는 박만수 씨한테만 향한 게 아니었어요. 회장님, 서정필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회장님도 알고 계셨죠? 뭘 알고 있다는 겁니까? 영상을 삭제하라고 압박한 이유요. 진실이 나오면 곤란하니까. 서정필 회장이 당황했어요. 그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연 씨가 소리쳤어요. 회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녹음해뒀어요. 또 다른 반전이었어요. 회장님이 저한테 이런 기회에 골치 아픈 가게들 정리하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이에요? 회장님이 그런 말을? 서정필 회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평생 그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우리 백구를 도둑으로 만들어서 저를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순덕 씨, 7년 동안 이 시장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저를, 그리고 아무 잘못 없는 우리 백구를. 눈물이 쏟아졌어요. 억울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백구는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에요. 그런데 도둑이라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복순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고 장 반장님이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순덕아, 우리가 미안해. 내 말을 믿지 않아서. 백구도 고생 많았겠다. 사람들이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백구는 제 발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마치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순경님, 제가 순경에게 말했어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도둑질과 무고죄로 조사받게 될 것 같습니다. 피해 금액이 있으니까요. 박만수 씨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와 안도감, 그리고 조금의 연민까지.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화 전통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다고 해야 맞겠네요. 박만수 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진해서 시장을 떠났어요. 마지막에 제게 와서 또 한 번 사과하고 갔지만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
백구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박만수 씨가 떠난 자리에는 젊은 부부가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첫날부터 백구에게 인사를 건네고 간식도 하나씩 주더라고요. 서정필 회장은 상인회에서 불신임을 받고 물러났어요. 그 자리에는 장 반장님이 새로 선출되셨어요. 첫 번째 결정이 뭐였는지 아세요? 앞으로 우리 시장은 반려동물 친화 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회의에서 발표하실 때 박수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가장 큰 변화는 백구에게 일어났어요. 어느 날 복순 아주머니가 예쁜 파란색 스카프를 들고 왔어요. 순떡 씨, 이거 백구한테 해줘요. 뭐예요, 이게? 시장 지킴이 배지예요. 우리 모두가 모금해서 만들었어요. 스카프에는 매화시장 지킴이 백구라는 예쁜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백구는 우리 시장의 영웅이에요. 진실을 지켜낸 영웅 말이에요. 백구 목에 스카프를 매주는데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도둑이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영웅이라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고마워, 백구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았어요.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최다연 씨도 시장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어요. 다연 씨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용기 있는 분이셔서 다행이에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마워했어요. 그분도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더니 이제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세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매일 새벽에 청소하면서 안부를 묻기도 하시고 가끔은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게 됐어요. 다연 씨,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연지 약사님도 자주 들러주세요. 할머님, 약, 이제는 절대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이제 백구가 있으니까 걱정 없어요. 맞아요. 백구가 약 지킴이네요. 정말 그래요. 이제 제가 약을 복용할 시간이 되면 백구가 제 곁으로 와서 앉아요. 마치 시간을 체크해 주는 것처럼요. 가장 큰 변화는 시장 자체였어요. 골목 입구에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어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매화 전통시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시장 한편에는 작은 쉼터가 생겼어요. 개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릇도 놓여 있고 주인들이 잠시 쉴 수 있는 벤치도 있어요. 이거 백구 아이디어예요. 장 반장님이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백구 덕분에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다른 지역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구경 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백구를 보러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가 그 유명한 백구예요? 네, 맞아요. 우리 시장의 영웅이에요. 자랑스럽게 소개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백구도 변했어요. 예전보다 더 당당해졌어요. 시장을 돌아다닐 때도 가슴을 쭉 펴고 걸어요. 사람들이 쓰다듬어주면 꼬리를 더 크게 흔들고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해요. 백구야, 안녕. 학교 가는 길에 지수가 달려와서 인사하면 백구는 앞발로 악수를 해줘요. 언제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똑똑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관광객 한 분이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백구가 물어다 드렸어요. 사람들이 역시 백구다 라고 박수치는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렸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저는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많았어요.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백구야. 제 발치에 앉아있는 백구를 내려다봤어요.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백구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정말 고마워. 내가 내 약을 구해준 것도, 진실을 밝혀준 것도. 백구가 제 손에 주둥이를 비볐어요. 따뜻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백구가 구해준 건 약만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 전체를 구해준 거였어요. 만약 그날 약을 잃어버렸다면 부정맥 때문에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백구가 누명을 쓰고 있었다면 저는 시장에서 쫓겨나 혼자 지내야 했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저는 여전히 이 시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고 백구는 영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사람은 오해로 묶이고 개는 충성으로 푼다. 누가 그랬던가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백구가 물어온 건 생선이 아니었어요. 제 목숨이었고 우리의 미래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던 양심이었어요. 누가 개고 누가 사람인지 이제는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충성은 네 다리가 했고 배신은 두 다리가 했으니까요. 내일도 문을 열 거예요. 오늘보다는 훨씬 더 희망찬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런 따뜻하고 진실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세상에는 아직도 백구 같은 충성스러운 마음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윤순떡 할머니 같은 선한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